최근에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비컷으로 이제 0.5포인트가 인하가 됐는데 그만큼 이제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국면에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집값 상승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 집 마련 시기가 과연 언제가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도 좀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한 그런 부분들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가 내 집 마련 시기의 적기인가 아닌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추석 이후에 추석 연휴 이후에 전국 아파트 전망을 이제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 보합 44%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1%에서 3% 상승이 39%, 그러니까 보합 내지는 상승한다라고 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8%가 1%에서 3% 하락, 그리고 6%가 3%에서 5% 상승, 그리고 3%가 3%에 5% 하락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하락에 대한 부분은 한 11%, 그러니까 약 10% 정도만 하락할 것이다 하는 예측이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보합 내지는 상승의 의견들을 주었습니다. 이런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00% 신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눈여겨보고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연휴가 있었던 추석 이후의 전세 가격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른 그런 조사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42%가 이제 1%에서 3%의 상승, 그리고 35%가 보합할 것이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아파트의 전망 가격하고 전세 가격의 전망이 이제 보합 내지는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제 차지를 했습니다. 이제 대세 상승 3%에서 5% 이상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도 17%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승의 무게가 상당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전셋값에 대한 전망도 얘기를 할 거지만 임대차 2법이 이제 시행을 하고 이제 도래가 되면서 올 하반기에 이렇게 5% 상한을 끝내는 물량들이 많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세 가격이 대폭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17%의 의견은 3%에서 5% 좀 많이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5% 이상 상승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추후에 하반기의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은 보합 내지 상승의 의견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실제로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가 신규 공급 물량의 부족이 75.6%였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2027년 이후에 부동산의 공급이 급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수급에 의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상당히 크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워낙 이제 급감을 하고 최근에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도 해지가 되고 파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추후에 물량들이 더욱더 급감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의 집값을 상승하는 예상 이유는 금리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신규 공급 물량의 부족이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선호 사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규 물량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신축 물량에 분양되는 좀 분양가 상한제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75.6%가 이제 이 공급 물량 부족에 따라 가지고 집값을 예상했는데, 그러면 공급 물량 부족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실에 따른 서울의 주택 공급 추이를 살펴보게 된다면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7년까지 보게 된다면 2027년에는 이 전체 가구 수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전 고점을 돌파했고 입지가 좋은 곳들의 아파트는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많이 줄어서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물론 인구가 줄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줄겠죠. 하지만은 이제 외부의 유입 인구들,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도 이 서울의 아파트들을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있고, 서울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외지인들이 이제 또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이제 전세를 끼고 사는 그런 아파트의 물량 지수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급 중에 이제 공급 물량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드는 시점이 2027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적정 수요의 가구를 현저하게 못 미치는 그런 물량들이 공급이 되는데요. 이제 2026년도와 2027년도 같은 경우에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공급 물량 부족인 2027년도 이후에 부동산의 대세 상승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 이후에 이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승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의 외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복합해가지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만은, 물론 2027년도 이후에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 안에는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이후에 2년 3년 안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통한 그런 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2025년, 2026년, 2027년 같은 경우에 적정 수요 밑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주 공급의 물량이 현저하게 부동산 집값을 상승할 수 있는 75%까지 되는 그런 포인트를 이제 차지한 것 같고요. 이러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한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을 해제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급 물량 부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큰 상황에 국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 같은 경우가 왜 중요하다고 제가 부동산 스터디 펜딩 멤버십에 말씀을 드렸냐면, 2027년도에 이렇게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다면 2024년이나 2025년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을 내가 만약에 분양을 받게 된다면 이제 입주를 하는 3년 후가 2027년이나 2028년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공급 물량 부족하고 이제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24년이나 2025년도에 공급하는 신규 물량을 내가 분양받게 된다면 계약금 10%만 넣어 놓으면 되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면 되니까 이 계약금 10%만 넣어 놓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시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매를 통해 가지고 또 엑시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의 투자 시점이 2024년과 2025년도가 좋은 시점이 될 수가 있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 자세하게 비공개 특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집값 상승 예상을 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를 들었습니다. 60%나 됐는데요. 1위인 신규 공급의 물량 부족, 이거는 뭐 확실시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냐, 이게 확실시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비컷으로 0.5포인트,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이렇게 0.5포인트 비컷으로 기준금리를 하는 것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비컷의 기준금리 인하를 많이 실행을 했거든요. 그와 같이 지금 현재가 굉장히 그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부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하반기에는 기준금리를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올 하반기라든가 내년 초에 기준금리를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기준금리의 인하 기대가 집값 상승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를 0.5% 비컷으로 이제 인하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0.5% 비컷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 부분 팩트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내에 또 추가 인하를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계속 해가지고 인하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내려갈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후에 부동산의 집값을 상승할 수 있는 예상 포인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고요. 이 인하를 통해 가지고 추후에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은 이제 저금리 기조가 있었던 2021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폭으로 부동산이 폭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이제 유례 없이 굉장히 큰 폭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갔고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2022년 말과 2023년 이제 초에 최저점의 부동산 가격이 형성이 됐었고 그 이후에 전 고점을 돌파했죠. 서울 같은 경우에 입지가 좋은 곳들은 전 고점을 돌파한 곳들이 나왔고 그리고 많이 떨어졌던 가격 대비 거의 70%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가 지금 현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입지는 전 고점을 모두 돌파를 했고 거의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70% 이상 이제 저점 대비 좀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 0.5포인트를 하면서 5.5%의 기준금리가 5%로 지금 현재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의 금리의 그 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포인트가 나 있는 상황이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3.5포인트의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지만은 이번에 미국의 빅컷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이 기준금리가 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이유 한 가지만 더 보면은 전세가 상승이 53.3%였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매매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매매 가격이 유지된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가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매매와 전세의 간극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얼마 없다 보니까 내가 높은 전세금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좀 주고 이러한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매매 가격을 동반 상승 밀어 올리는데 이 시점에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간극의 차이, 갭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를 끼고 사는 그런 수요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수요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또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할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임대차 입법에 따른 2+2 전세 계약 만료가 이제 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매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전세 계약을 이제 2년을 합니다. 2년을 만약에 내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계약을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2년이 지나면은 전세 가격을 그냥 올릴 수가 있었어요. 시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5억짜리 아파트가 7억의 전세가를 형성을 했다. 그러면 집주인이 그냥 7억 원의 전세 가격을 올려가지고 5억 원짜리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7억으로 이제 부동산에 내놓고 계약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이 2+2의 그런 임대차 입법을 이제 시행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2년 내가 계약을 해서 5년을 살았는데 2억 원을 너무나 과도하게 올랐을 때는 임차인들한테 주거 비용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올리지 마라. 그럼 얼마를 올려야 되냐? 상한 5%까지만 올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 한 번 더 연장 계약을 할 때는 2년 안에는 2년은 5억 원에 계약을 하고 또다시 추가로 2년을 계약할 때는 이렇게 7억 원씩 올리지 말고 5%만 계약을 해라. 그래서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5% 계약을 하고 2+2 계약을 했겠죠. 근데 이렇게 만료가 된 후에는 임대인이 이제 추가적으로 시세에 맞게 전세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 시점이 지금 도래하는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설문조사를 했을 때 대세 상승 많이 오를 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17%나 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예상을 하는 이유가 2+2 전세 만기의 기간이 도래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더욱이나 많이 전세 가격이 올랐던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역전세가 이루어졌죠. 저도 역전세를 맞아가지고 이제 억 단위가 넘게 역전세를 맞은 물량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런 2+2의 제도가 이제 끝나는 시행 지점이 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들이 많이 지금 오르는 것을 저도 이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집값 예상을 하는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그런 기조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 집 마련의 적기가 언제가 좋은가, 그리고 가장 유망한 부동산 상품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내 집 마련의 적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가 64%였어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가 14%였습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대다수가 빠르게 내년 상반기 안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셨고, 그 이유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신규 물량의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금리 인하의 기대, 그리고 전셋값의 상승 같은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불확실성이 많이 이제 해치가 되니까는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울의 지표, 서울의 아파트들이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빠르게 이런 부동산 시장이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조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10%가 구매를 보류한 것이 좋겠다. 내년 하반기에 9%, 그리고 기타가 3%였습니다. 이제 구매 보류 그리고 기타 13%를 빼면은 거의 뭐 80%가 넘게 어쨌거나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요. 가장 유망한 부동산의 상품은 뭐냐? 분양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65%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공급이 부족한 2027년도가 오는 시점에 맞춰서 입주를 할 수 있는 신규 아파트, 2024년도와 2025년도, 2026년도에 분양을 받게 된다면 신규 아파트 입주하는 시점이 2027년, 8년, 9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기류를 탈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분양 아파트 중에 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그 가격이 싼 롯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받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랬을 때는 이제 5년 내에 신축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의견이 44%였습니다. 그러니까 5년 내외에 신축 아파트를 어쨌거나 구매를 하는 것이 좋겠고, 나중에 이 신규 아파트로 전환이 될 재건축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지분,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세보다 싸게 사기 때문에 경매 같은 경우에도 18%나 이제 차지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주거용 부동산의 상품이 거의 상위권을 90% 이상의 상위권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에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신규 아파트, 분양 아파트라든가 5년 내에 신축 아파트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다소 좀 비싸다고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2027년 이후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라면 내가 10%의 계약금만 가지고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한다면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년 내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 상승을 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 조금씩 해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내 집 마련 적기가 빨리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 변동 요인이 있는데,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거의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금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이제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수요와 공급 같은 경우에도 아까 살펴본 것처럼 공급 물량이 현저하게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심리가 더 적용이 될 것 같고, 경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가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수요자들이 많지 않고 자금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심리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완화 정책들을 좀 펼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동산의 가격의 상승, 왜냐하면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잘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많은 투자가 유치가 되고,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많은 경기 상황들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강화 정책을 강하게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적절하게 이제 완화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모든 지표를 봤을 때는 부동산 상승 국면의 심리적인 지표 요인이 지금 많이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러한 경기
경기 상황이라든가 부동산 정책들은 또 변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적정한 내 집 마련의 시기 그리고 내 집 마련의 방법들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보여져요.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기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리 요인들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되는 시점에 부동산에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 시점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지속해서 부동산 스터디 공부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와 함께 부동산 스터디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